10시에 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10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끼리 만나서 좀 상의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필요 없어. 해야 될 일을 제가 해야 될 말들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기자들도 많이 와 계셔서 그 안에서 지금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여기 서 계시는 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차들이 그 송영문 변호사도 오셨고요. 그다음 김인식 우리 박예비원장도 오셨고, 그다음 박강수 변호사 오셨고, 한국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와서 제가 아주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그리고 너여줘도 괜찮고 저희가 그 파도라는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에 불과하잖아요. 저희가 이 파도를 잘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으로 다다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해요. 자, 어떻게 좀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시 5분에 입장을 했습니다. 10시 5분에 입장을 해서 10시 12분에 퇴장을 했어요. 휴정 때문에. 그리고 10시 40분에 다시 입장을 해서 그 다음에 11시에 끝났습니다. 이게 시간 테이블인데 왜 30분 동안이나 그분들이 이제 따로 휴정을 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밝혀달라. 나는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피조사자 당사자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그 이전에 제가 녹취록도 전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사자 재판에서도 재판 기록을 그 당사자에게 다 전달을 하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윤리위 규정 17조 2항에 보면 제척 사유가 있다.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누가 나를 심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단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휴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0분간 휴정을 하고 제가 다시 들어갔더니 이름표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윤리위원장 외에는 이름표를 안 붙여놓고 있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느냐 해서 제가 기피 신청을 할 거다. 기피 신청을 할 거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일단 다른 분들은 더 검토를 해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는 윤민우 위원장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써낸 결정문에서 김종혁 본인, 지금 피조사주인 김종혁에 대해서 본인을 팔코네 판사, 이태리의 마피아와 싸웠던 팔코네 판사에 비유하면서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윤리위원장이 지금 피조사자인 김종혁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범법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예단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두 번째 휴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정까지 밤 자정까지 기피 신청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자정이냐 그랬더니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진행은 보시다시피 뭐 10시 5분부터 12분까지는 제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30분 만에 이분들이 다시 휴정했다가 30분 뒤에 오픈을 해서 10시 40분부터 11시, 정확히 10시 59분까지 그러니까 한 20분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지금 윤리위원은 총 6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6분이 참석을 하셨고 이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한 분은 2분입니다. 2분만 질문했는데 한 분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고 정확히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질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 저 준비해간 본안 소송에 대한 그런 준비해간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고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2분 변호사 중에 한 분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제가 이 내용을 읽은 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급으로 놓으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2년 4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고 저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제가 뒤에서 이제 읽으면서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 대표를 선출한 당원들도 당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단됐던 것들은 국가 원수 모독죄가 존재했던 군사 정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직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이 현직 당 대표인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윤리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호선 당무감사위원회가 명예훼손과 차별적 발언, 혐오 표현 등을 했다면서 30가지 질문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것은 크게는 당과 당대표, 당원, 종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한 3, 4분 정도 제가 읽었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어떻게 읽어드려요? 자,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활동을 비하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뒤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 당 당원도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무속적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속옷만 입고 성경을 읽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을 당사자도 아닌 국민의힘이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을 국힘 당사와 국회 회의실에 걸어놓지 않은 당의 이유 대반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관련한 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할 합당한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가 맞습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10만 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적시하며 수없이 발언했습니다. 얼마 전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통일교와 신천지의 해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7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신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원들을 특정 지역에 고양병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 지역에 입당을 시켰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의 목적을 갖고 교주의 지시에 따라 입당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당원 모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과 당원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전당원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파시스트 정당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성 운운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고 북한 노동당이나 하는 소리라는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 앞에 있는 윤리위원들께서 당원들은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당성을 앞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실례지만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윤리위원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제가 망상 바이러스를 언급했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하며 그것이 당과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비상계엄을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망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망상이 의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 부재를 비판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비판했다고 당원을 환자 취급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유치함의 극치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부정선거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기준대로라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을 반성한 윤석열과 장동혁 두 사람은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저질렀고 비상계엄은 김건희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탄핵은 당연하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제 발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당과 당원들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장동혁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30개 중 무려 11개 질문을 통해 제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당원들은 당대표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국가와 정당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았던 것은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똥 묻은 개로 비유한 것은 괜찮은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최고위원인 김종혁이 현 당대표인 장동혁을 비판했다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선별적, 선택적 감사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당대표 개인의 정치적 칼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최고위원 김종혁이 당과 당대표, 당원들 및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종교를 폄하하고 명예훼손했다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회의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는 물론 법의 기본 원칙의 근거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 당대표 한동훈과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 대해 부당한 정치감사를 자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의 기본 원칙 그리고 언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해 비윤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윤리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서 읽은 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우모 변호사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으로 놓으면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 본인에 대한 징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뭐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뭐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그냥 네가 잘못한 네 죄를 네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당협위원장입니다. 시흥을 당협위원장, 김윤식 당협위원장이고 저는 마포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당 내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이 뭐 죄가 되거나 억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출석에 동행을 했고, 오늘 드러난 사실은 아니 미리 애단을 가지고 테러리스트 마피아라고 김종혁 최고를 지목한 사람이 이미 그 애단을 드러내놓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우리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발표된 그 발표문 다들 보셨잖아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조사인과 김종혁, 신모모, 윤모모 등은 당헌 제8조의 3 계파 불용을 위반하고 계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는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바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 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 중앙윤리위원장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 그 배우자는 지난 2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고, 뭐 이러면서 쭉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장께서는 미리 본인 저에 대해서 피조사인에 대해서 너는 마피아다, 뒤에 보면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 입장을 이렇게 이미 밝혀놓고 있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은 기피 사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판정 자체를 본인이 한다는 겁니다. 윤리위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까 당무감사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위한 사적 사설 기구와 같은 그런 행태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벌어진 이 사태들,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이 결정들은 아마 수많은 논란과 더불어 역사에,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까 질문이 있다고 손 드시는데. 네. 아까 어디에 신청하는지 여쭤보려고. 응? 본인들에게 윤리위에 12시까지 자정까지. 근데 윤리위원장이 법률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거나 법률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네? 예단해서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이니까. 어떻게 심판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전에 그런 걸 다 미리 다 그 자기 예단을 그렇게 밝힐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그 자정까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시까지 자정에 무슨 그걸 보겠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정에들 또 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정까지 제출을 이메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출하시면 오늘 결론 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혹시 모르죠. 내일 새벽에. 뭐 내일 새벽에 새벽에 할지는 또 뭐 하겠죠. 1시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네? 아, 내야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어떤 피조사인에 대한 명백한 예단을 갖고 있는 그런 윤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뭐 분위기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징계권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에 대한 뭐 암시나 따로 말씀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 징계권하고 조금 관계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대표가 어제 사과 포함된 메시지 내셨거든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권파는 사과는커녕 조작된 하나들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더라 하시는 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죠. 저는 제사안도 보고 없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있어요? 예. 예.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